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대의를 위해서 하나로 모여달라라는 취지로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아서 원팀을 만들자라는 취지로 모셨던 거였는데, 근데 와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호남 사람을 집어넣어야 된다.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은 나중에 대선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농공행상 해야 될 얘기를 지금 미리 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김칫국 마시고 있는 거죠. 아직 이제 출발도 안 했는데, 본인 일은 시작도 안 했는데 일 시작하기도 전부터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를 요구사항처럼 마치 막 이야기하는, 만약에 이 요구사항 들어주지 않으면 우린 나갈 거야 라는 식의 느낌을 팍 내던지는, 이게 원팀을 만들자라고 한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바로 옆에 앉혀놓고 그냥 본인이 막 떠들어대는. 물론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정현 씨 나가라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어찌됐든 원팀으로 가서 끝까지 선거를 이기는 결과까지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마 김문수 후보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요. 뭡니까?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제가 이야기하는 김종인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진짜 본인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 관심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놓고 이야기할 때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문수 후보 선거 캠프가 진짜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중도 잡겠다. 너 천만에. 중도 잡겠다 하지 마십시오. 여론조사 했는데 아직 중도층에서 절반은 누구 찍을지 결정 안 했다. 이런 여론조사 나왔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기사를 딱 보면서 그러면 중도층 중에 절반은 투표 안 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결정 안 했다는 사람들이 투표를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 사람들 끌어들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치라는 거하고 아예 관심 땅 끊고 정치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냥 자기 인생 엔조이하면서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애를 쓰다가는 오히려 진짜를 놓치게 된다. 진짜는 얼마든지 지지해주고 도와줄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권영일 주필, NMP 권영일 주필이 하는 이야기가 그게 샤이 보수라는 거죠. 샤이 보수. 지지하고 싶은데 머뭇거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분들을 끌어들여야 되는 거다. 그분들이 흔쾌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 샤이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층의 가장 대표적인 분들이 윤어게인입니다. 제가 대놓고 얘기해 드리자면 그 샤이 보수들 중에 정말 중요한 또 다른 층이 부정방지, 부정선거 대책 세워라라고 목소리 높이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게 지금 김문수 후보 선거 캠프에서 진짜 신경 써야 될 사람들은 전혀 다른 데 있다.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도 신경 쓰시긴 하겠죠. 그냥 내팽개치고 있는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샤이 보수에 대한 관심 좀 더 가져주시는 모습을 좀 보여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이 언론들이 계속해서 불필요하게 분탕질을 하려고 이런 쪽만 기사들을 계속 내보내는 것도 있겠죠. 저희가 지금 선거 캠프 안에 들어가서 제가 직접 내부를 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사 나오는 것만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선거 캠프에서는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보도 기사에만 엉뚱한 기사만 자꾸 나오고 진짜 중요한 내용들은 기사화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봐야죠. 그거는 어쨌든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한덕수 전 총리 특사로 미국에 보내서 트럼프 만나게 하시는 거, 이거는 꼭 진행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트럼프가 만나주겠어? 설마 내정 간섭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피하지 않겠어? 그런 걱정을 먼저 하지 마십시오. 기우 미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덤비십시오. 그냥 주스땡 이거 트리도는 직접 그냥 가지 않았습니까? 말하라고 그냥 말하라고 가가지고 호텔 잡아놓고 무작정 들어가가지고 저 여기 왔습니다. 언제 만나시죠? 이래가지고 만난 겁니다. 그 정도는 그 정도 열성은 좀 보여줘라. 그 정도 열성은 보여줘라. 이쪽에서 가려고 하는데 몇 월 며칠 몇 시가 시간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런 꼰대짓 하지 마시고 매우 적극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달려들어라. 그러면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어프 스탠리님, 엄마 아버지가 정식으로 비자 혹 영주권을 받고 들어온 분들이 아이를 낳으면 시민권을 줘야 하지만
그 외에 엄마 아버지가 영주권이 없고 또 불법적으로 들어온 사람에 한해서는 절대로 주지 말아야 합니다. 또 임신해서 놀러 왔어도 절대로 불가하다라고 법을 수정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법을 수정하는 내용도 그러니까 이제 이 이민법을 아무리 수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민법은 하위법이고 헌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수정헌법 14조에 분명히 여기서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시민권 주게 돼 있지 않느냐라고 계속 달려들고 덤벼들면은 상당히 곤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민법 수정도 해야 되겠으나 궁극적으로는 헌법을 고쳐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헌법을 고치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게 미국의 이민 문제가 이게 끊임없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가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수아님, 김용태, 이정현, 조경태 이것들이 당을 흔들고 있습니다. 하시는데 그것들이 지금 당을 흔들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분탕질을 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타이밍이 아직 20 며칠 남았죠. 네, 아직까지는 봐줘도 되는 타이밍입니다. 네, 그래. 지금 어차피 큰 배를 운영을 하다 보면 여기에는 뭐 이런 사람도 타고 있고 저런 사람도 타고 있고 뭐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타고 있는 거니까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다래요. 서로 생각이 다른 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지는 말자라는 거죠. 그거 자체는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지금 선을 잘 긋고 있는 모습을 저희 아직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지금 뭐 정중하게 자진 탈당을 권고한다. 이제 김용태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내 후보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윤 대통령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을 존중하겠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럼 대통령 선거 후보의 선거 캠프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러면은 그건 후보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움직여 가야 되는 거니까 그 후보 외에 다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냥 소수 의견으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에서 진짜 메이저 메시지가 아니고 마이너 메시지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마이너 메시지들은 이것저것 다 많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정현 얘기한 것 중에 전라도 사람 등용해라 뭐 나쁘지 않습니다. 뭐 당평책이라는 거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 당연히 등용할 수도 있는 거죠. 전라도 표 필요하니까. 전라도 쪽에 표를 가져오려면 약속을 좀 해줘야 되는 거다 이거죠. 뭐 이게 김종인식 정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자리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 표 모아가지고 와 투표해. 뭐 이런 식인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오케이 그것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정부를 구성을 하다 보면 전라도 사람도 필요하고 경상도 사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니까 어차피 그거는 다 필요한 거니까 그런 것들은 이해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전라도 사람들 일부러 배제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검증된 사람인가 이런 게 이제 문제인 거지 뭐 전라도 출신이면 어떻고 뭐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다. 근데 이러한 그 마이너한 이야기들 뭐 좀 껄끄럽지만 얼마든지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라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큰 배가 지금 띄워져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겠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어차피 김문수 후보한테 나오는 겁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런 생각을 가진 애들도 있구나라고 그냥 참고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다. 저는 그렇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나라님, 전 목사님도 합류할 겁니다. 해주셨는데 할렐루야입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지난 8년 동안 그렇게 거리에서 투쟁하고 고생했던 그 수고가 정말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김문수 후보 쪽에 힘을 실어주셔야 합니다. 그건 정답이라고 저는 봅니다. 황교안 후보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부정선거 방지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노력해 왔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진짜 저 지금 KCPAC 멤버들도 그렇고 박주현 변호사부터 해서 KCPAC 멤버들도 그렇고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도 뭐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선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 알고 계신 게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선거법을 이번에 바꾸지를 못합니다. 옛날에 잘못된 선거 규칙을 가지고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이번 선거 다음에는 선거법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을 뽑아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답이 김문수를 지지해 주는 것 밖엔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김문수한테 실망했고 혹은 김문수 선거 캠프에 꼴보기 싫은 놈이 있어서 실망했고 난 그러니까 다른 데 갈래. 7번 투표할래. 6번 투표할래. 이렇게 하실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마음 같아서는 이놈들 그냥 다 쫓아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굉장히 큰 배를 만들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큰 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끔 일단은 배를 오픈하고 너도 타 지금 다 태우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 메시지들, 마이너 보이스들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하지 마시고요. 김문수 후보가 얘기하는 것만 보고 계시면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만 보면 되진다. 다른 얘기, 잡스러운 얘기 신경 쓰지 마셔라. 그래서 다른 잡스러운 얘기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하게 이야기했거든요.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결집해달라. 분명하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이제 모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김문수 후보만 보고 있으면 된다. 김문수 후보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거기에 그 결정에 따라서 판단하시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는 거다. 그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개인적인 생각들을 그냥 막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용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김문수 후보가 펼치고 있는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 존중하는 마음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상당히 좀 희망을 갖게 된 오늘 집에서 제가 본 게 아니고 제 아내가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유튜브를 하나 본 내용 중에 저는 귀동냥으로 듣고 있다가 갑자기 귀가 솔깃해지는 이 귀가 갑자기 탁 커지는 걸 느꼈는데요. 그 영상을 하나 좀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긴 부분인데 그 중에서 짧게 딱 한 부분만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김문수 후보는 규제 혁신과 민간 주도 성장이라는 시장 원칙으로 청년이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청년에게 필요한 것이 지원금이 아니라 기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회를 만드는 것이 김문수 후보의 정치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이제는 선언이 아닌 실행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념이 아니라 실천을,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할 때입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합니다. 오늘 이 선택이 우리 2030의 세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가장 이성적이고 현명한 선택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학생이 전남대학교 학생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학생, 그리고 지금 대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25학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교 1학년 학생인데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얘기 듣다가 귀가 갑자기 확 커지는 걸 느꼈는데, 다른 이야기들 앞서서 다른 학생들이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김문수 후보는 실제로 행동하는 정치인이다, 양심이 있는 정치인이다, 도덕적인 정치인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 내가 왜 김문수를 지지하느냐, 이런 이야기들 쭉 해오는데 다른 이야기들은 제 귀를 그렇게 자극하지 않았는데 이 친구가 한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가 저를 자극했냐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기회입니다. 우리한테 돈 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우리한테 기회를 달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게 제 귀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순식간에 확.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주려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수주의입니다. 보수주의는 국민들한테 돈 나눠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정말 어쩔 수 없는 분들을 위한 복지 혜택이라는 건 필요하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돈 나눠줄 테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알아서들 잘 살아봐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보수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기회의 평등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회를 누구나 다 똑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시스템을 만들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 아이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 20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큰 소망이 있다니까요.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다니까요. 저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김문수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뽑아놔봤자 미국 법정에 서야 될, 어차피 뽑아놔봤자 선거법 위반해가지고 다시 당선 무효가 될 이런 사람을 뽑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일단 뽑아놓고 나면 대한민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들과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으시겠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가 이런 이제 그 나이 드신 어르신들한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젊은이들한테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는데 굉장히 큰 희망을 갖게 됐다. 일반 언론들이 기사로 내보내는 기사들만 보고 있으면은 굉장히 염세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분탕질 기사들이 계속 나오는 거라서. 뭐 기자들 보십시오. 이준석이 마치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이준석 기사를 계속 내고 있지 않습니까? 황교안 전 총리, 정광훈 목사의 기사 일체 안 나옵니다. 아예 안 나옵니다. 아예. 근데 무슨 이준석 얘기, 한동훈 얘기는 계속 나옵니다. 한동훈은 전직 대표였고 잘렸고, 그리고 지금 본인이 그 후보로 나왔다가도 탈락했고 선거 캠프에 다시 참여해달라, 선대위원장 맡아달라고 했는데 본인이 거부하고 지금 혼자 놀고 있는, 이런데도 취재해가지고 기사를 내보내고 있고, 홍준표는 지금 떨어져가지고 이제 정치 안 할랜다. 그리고서는 하와이로 가 있는데 쉬겠다고 본인은 망명이라고 표현하면서,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 기사를 쓰고 있고, 진짜 기사를 써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 쓰고 있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언론들에 나오는 기사를 보고 있으면 이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생각이 희한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은 기사를 먼저 찾는 게 아니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먼저 찾는 젊은이들이 지금 어느 후보가 진짜 찐 후보인지 알고 있더라라는. 저는 하여간 윤상현 의원이 이 젊은이들을 데리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윤상현 의원 다시 한번 또 칭찬해 주고 싶고요. 어쨌든 크게 텐트를 치고 많이 모여야 이길 수 있는 거니까요. 어쨌든 봅니다. 지금 이제 이 자기네들이 누구를 지금 섬기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들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이제 물불을 못 가리고 그냥 카메라 앞에서는 자기가 왕이 되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속상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금 김문수 후보가 보여주고 있는 리더십은 어찌됐든 포용하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 상황에서는 다른 마이너한 작은 이야기들은 국민들이 그건 제 생각이야 라고 그냥 쟤는 저런 애구나, 쟤는 저런 애구나 라고 파악하는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는 것이 옳겠다. 김문수 후보가 본격적으로 본인이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거를 귀담아 들으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정신건강에 좋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문수 지지한다고 했는데 윤통을 탈당시키는 얘기를 한다고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건지. 그거는 김문수 후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당 내부에서 지금 탄핵에 대한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른바 내각제 세력이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내각제 세력.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건 저는 100% 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은 100% 틀렸다. 왜냐하면 그 내각제 세력이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이번 대선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이 아니고, 본인들이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만에 하나 대선에서 졌을 경우에 국민의힘의 당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욕심에서 그러한 아이디어들을 내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김문수 후보도 받아주어서는 안 되는 안건인 것이죠. 그 안건들을 내부적인 안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막 발표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인데, 이것이 김문수 후보가 안 받아주면 끝입니다. 여기서 김문수 후보가 무슨 윤석열 대통령한테 탈당하라고 얘기하지 않는 한 강제적인 구속력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쪽도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탈당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된다면 하겠다. 그런데 진짜 도움이 되는지 그거 확실한 거냐? 그 확실한 증거 가져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날고 기구 뛰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하면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더 몇 % 더 올라갈 거다라는 그러한 여론조사라든가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일 겁니다. 네,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스스로들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보면은 김문수 후보가 참 큰 인물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요직에다가 다 앉혀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게 해주는. 왜냐하면요. 그 사람들은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게 필요합니다.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그 말을 해주는 걸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이정현이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전라도 사람 기용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하면은 뭐 비판 받을 거 빤히 알면서 모르는 거 아닌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필요해서. 네. 그래서 빅텐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오고 이런 사람들도 김문수 찍어주고 저런 사람들도 김문수 찍어주고 그래서 죄다 김문수를 찍어주게 만들려다 보니까 좀 시끄러운 것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겁니다. 지금 상황이. 예. 그래서 그것을 웬만한 사람들은 이게 싸움이 돼가지고 분탕이 돼서 싸우고 갈라지는 결론으로 갈 수 있는 것인데 김문수 후보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러한 큰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예,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 네 생각은 그래? 그렇구나.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얘기한다고 해도 어차피 김문수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은 배 안에 있는 한은. 나가지 않는 한. 같은 배 안에 있으면. 김문수 찍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동훈을 지지하더라도 김문수를 찍어야 되는 거고, 예? 뭐 한덕수를 지지하더라도 김문수를 찍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김문수 후보의 큰 리더십이다. 그거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짜잘한 이야기들은 언론들이 자꾸 키우는 것일 뿐이고, 실제로 언론들이 그렇게 키운다고 해서 거기서 발끈하셔가지고 뭐 이정현이 나가, 뭐 김용태 나가 이렇게 발끈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 나중에 이기고 난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고요. 이기고 난 다음에.